세계의 아틀라스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익명을 조건으로 나사 연구원이 이 문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뉴 사이언티스트 최근 궤도 계산의 변화. 부드러운 소통 속에서 은은하게 묻어나는 이 발언은 현재 우주 기관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는 불안감을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사라이 아틀라스는 2017년 오umu아무아처럼 그저 또 다른 성간 방문객일 뿐일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화려하지만 무해한 통과일 뿐이죠. 하지만 이제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의 가장 진보된 망원경인 제임스 웹 망원경은 17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방출되는 가스 펄스를 감지했습니다. 이는 해성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태양열에 의해 승화되는 얼음의 무질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보정된 일정한 제트류로 기능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펄서어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은 성간 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다. 첫 번째 공식 감지는 7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사린 아이 아틀라스는 전례 없는 속도로 우주 깊은 곳을 가로지르며 빠르게 움직이는 흐릿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과 관련하여 87km/s. 참고로 이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1시간 남짓 만에 횡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속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물체가 태양계에 진입하면서 에너지를 잃는 대신 가속하다. 이는 받아들여진 모든 물리 모델과 모순됩니다. 해성은 태양에 접근하면서 안정성을 잃고 파편화되고 물질을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라이 아틀라스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궤적은주 바지다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후광은 몇 주 만에 그 강도가 2배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작은 진로 수정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명령에 응답하는 것처럼 방향이 조정된 것이었습니다. 초기 가설들은 우리가 얼음 주머니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동시성으로 분출되는 제트를 방출하는 연약한 구조를 다루고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웨비 펄스의 완벽한 리듬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설명은 무너졌습니다. 강역이 너무 일정해서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원자 시계를 닮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Jet Propulsion Laboratory는 접근 마진을 편안한 위험 회피에서 위험 회피로 수정했습니다. 화성으로부터 195만 km, 우주적 관점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 초당 10km의 추가 속도, 즉 공간적 관점에서는 단순한 돌풍만으로도 궤적을 직접적인 충격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추가적인 추력은 물체가 방출하는 펄스에 이미 존재합니다. 이 시점에서 불편함은 놀라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암석체일까요? 아니면 작동 중인 기술일까요? 누적된 신호들은 나는 기대고 있었다도 번째 옵션에 대한 균형. 웹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 자외선의 비정상적인 피크 그리고 해성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 골드스톤의 레이더 에코가 반환되었습니다의 얼음처럼 흐릿한 것이 아니라 금속성 흔적이 보입니다. 심지어 장시간 노출을 사용하는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조차도 바늘처럼 화성을 향해 수렴하는 녹색 빛깔의 빛나는 줄무늬를 포착했습니다. 보고서에 추가된 모든 세부 사항은 불안한 느낌을 강화했습니다. 서르마이 에이틀라는 그저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로 조정 차량과 같은 정밀도로 보정을 할 때마다 오차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펄스를 매번 펄스할 때마다 접근선이 화성의 궤도면에 더욱 가깝게 정렬되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예상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학계가 비교적 쉽게 관측할 수 있는 떠도는 혜성이 아니었습니다. 화성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천체였습니다. 설령 충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기동성만으로도 최근까지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존재했던 여러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이야기의 시작점에 서 있으며 해석의 첫 번째 충돌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자연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현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체 물리학자 아비로브와 같은 다른 과학자들은 인공성 가설을 무시하는 것은 데이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어떤 자연 과정이 행성의 궤도에 맞춰 궤적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리듬감 있는 맥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과학이 불편한 기반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향을 계산하거나 지질학적 위험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거의 감히 질문하지 않는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만약 세르아이 에이틀락가 단순한 암석과 얼음이 아니라면 그게 뭐예요? 다음 데이터는 위험한 일탈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자연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처럼 행동하는 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학이 존재한다면 그 목적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트 프로펄션 라보라토리에서 검토한 계산에 따르면 세르아이 에이틀락가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경로를 수정합니다. 화성을 향해. 이것만으로도 전례 없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의 의미는 천문학을 넘어 우리가 우주와 생명, 심지어 과학과 기술의 경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가스의 리드미컬한 펄스를 감지한 직후 웹제미니 사우스, 그리고 골드스톤 전파 망원경이 데이터를 교차 참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천체는 일반적인 혜성처럼 반사되지 않았습니다. 얼음과 먼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흐릿한 메아리 대신 금속 구조와 일치하는 반사 나사 내부 보고서에는 이 사실이 변칙적인 징후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속 행성 레이더의 동일한 불규칙한 암석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추가됨 칠레와 호주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고노출로 촬영한 이미지들, 그중 일부에서 은화성을 향해 수렴하는 3개의 녹색 실 17분간 분출되는 가스 분출과 함께 맥박이 치고 있었다. 우연처럼 보였던 것이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패턴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성간 천체 연구로 유명한 하버드대 물리학자 아비로프는 스라이 아틀라스가 자연 천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최초로 발표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우주항해사 자체 가스 배출물을 추진제로 사용하여 정밀하게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로브에게 이 가설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기존 모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상 현상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요? 물체 앞에 있을 수 있는 간단한 가능성 때문에 해결되미는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가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궤도 수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주기관 내부에서 투명성과 비밀주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화성에 충돌하면 탐사선, 그리고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파괴될 것입니다. 우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하는 국가들에게 이는 과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이야기는 기술적 영역을 빠르게 벗어나 집단적 상상력을 침범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외계 탐사선에 대한 가설부터 정부가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다양한 이론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의 딜레마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빠른 해답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세르아이 에이틀락에 직면하여 빠른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점이에요. 과학이 우리가 성간 공학에 직면해 있음을 증명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는 행성 방어에 대한 투자가 시급해질 것입니다. 생물학은 세계 간 교차 오염 가능성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가 우주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어쩌면 외부의 의도에 대한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이 숫자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에서 30일 사이에 추가 에너지 방출이 발생한다면 아슬아슬한 상황이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성 충돌의 통계적 위험은 더 이상 0이 아닙니다.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통제가 존재하느냐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통제가 행사되느냐는 것입니다. 데이터, 계산, 그리고 시사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발견을 따라가려면 비판적인 시각과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과학에 대한 의문 제기와 공식적인 발표 밖에서의 정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훨씬 더 당혹스러운 테니까요. 나사, 예사, 로코못 대표단 간의 비공개 회의에서 새로운 웹 분광 측정에 대한 일부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려진 자연적 과정과 양립할 수 없는 분자 구조. 그것은 단순한 가스, 먼지, 얼음이 아닙니다. 물질과 유사한 화학 사슬입니다. 합성품 지구에서 생산되는 폴리머와 유사합니다. 이는 사라이 에이틀락과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 외에도 혜성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만약 그 물체가 천연이 아니고 인공 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화성을 정확히 목표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천문학적 위험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도의 행위,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 아마도 붉은 행성이 진짜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레마이 아틀라스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문명의 오류입니다. 만약 우리가 편의주의나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단지 특이한 해성일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기록된 가장 위대한 외부 지성의 신호를 무시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역사는 인류가 미지의 세계에서 온 신호를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했던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과학자들이 환경 재앙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부터 전쟁 전체를 초래한 올해까지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패턴은 우주적 규모로 반복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데이터는 더 이상 순진함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금속 반사광, 17분마다 나타나는 리드미컬한 펄스, 합성 폴리머의 화학 스펙트럼, 이 모든 요소들은 더 이상 자연적 이상 현상으로 분류될 수 없는 그림을 형성합니다. 사나이 애틀라스는 유도 시스템의 정밀함으로 작동하며 매번 궤도를 수정할 때마다 무시할 수 없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화성 궤도에 접근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확대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자연물이 아니라면 질문은 더 이상 그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왜 여기에 있는가입니다. 파괴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씨를 뿌리려는 것이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화성에 잠복해 있는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력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의 제트와 동기화된 지하 펄스를 보고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화성 지각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열 활동을 감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행성은 응답자 접근 방식에 대한 이 해석이 맞다면 그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위험이 아닙니다. 계획된 만남,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안무로 연결하는 사건입니다. 고대 우주로는 이미 주기, 일정한 강역으로 돌아오는 천체, 그리고 전환점을 알리는 정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소라이 에이틀라스와 함께 이러한 신화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적 의미는 과학적 의미만큼이나 심오합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종의 세계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항상 우주적 우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실제로는 의식의 발현일 가능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지점은 우리를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경계로 이끕니다. 바로 우주가 움직이는 물질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음, 의도,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라이 아틀라스는 단순히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과학과 침묵의 경계가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사, ESA, 로스콘못, CNSA는 이미 보고서의 투명성을 낮췄습니다. 제임스 웹의 일부 데이터는 기밀로 분류되어 부분적인 버전만 공개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아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나쁜 것은 마치 우리가 준비된 단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갈등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화성이나 충돌 혹은 성간 천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곧 깨닫게 될 이 종의 집단 의식이야말로 더 큰 서사의 일부였음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주제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경계심, 비판적 사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유는 침묵을 깨는 해독제입니다.
이제 짧은 문장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이나이 아틀라스가 행성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전체 문명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온다면 어떨까? 어쩌면 진짜 영향은 화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른다.